소중한 꿈을 그려나가기 위한 청소년의 진로 설계 특강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소개는 이미 해드렸으니까요.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지난 회차에 여러분 진로 설계에 대한 부분과 자기 탐색, 비전 수립까지 가슴이 뛰었나요? 그래야 되는데. 그 다음에 검사 이해까지 했는데요. 검사는 분명 하셨겠죠. 자, 이분은 검사한 해석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흥미를 탐색해야 될지,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탐색해야 될지 기대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멘탈을 강화하고 자존감 강화하는 이야기까지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해석 흥미 탐색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깜빡하고 검사지를 안 가져왔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검사지 들고 지금 이렇게 검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사지 다들 가지고 계시죠, 그죠? 검사지를 보고 이렇게 해석을 여러분 같이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검사지 첫 페이지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청소년 지급 흥미 검사라고 나오고 이름이 나옵니다. 저는 중학생 제 자녀분 걸 가지고 용돈 10,000원 주고 이거 얻은 겁니다. 기하게 얻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건데요. 그다음 검사 이해하기, 여러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면요. 여기에서부터 일반 흥미 유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자기 유형이 예술형이다, 뭐 관습형이다, 현실형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여러분이 치시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코드 있죠. 여러분이 해당되는 코드에다가 전체를 동그라미를 치십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와요. 이게 이제 여러분 흥미 유형인데 원점수가 뭐냐, 표준점수가 뭐냐, 이게 아마 읽어봐도 여러분이 헷갈리실 거예요. 표준점수는 각 흥미 분야에 여러분의 흥미 수준이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건지 이렇게 점수인지 이렇게 보여준다는 게 표준검사고, 원점수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검사는 이 유형,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온 유형, 여기에 이제 여러분 화면에서 보는 유형은 이 친구가 AC형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되게 듣기 싫네요. AC 아빠한테 한 소리 아니겠지.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씨형이다. 이거 들을수록 감이 안 좋은데. A씨형인데요. 이 친구가 이렇게 바라본다라면 A씨형으로 봤을 때 R형으로 바라볼 때 표준 점수가 47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형에 비해서는 점수가 좀 높은 유형이에요. 그리고 본인인 A형, 예술형인 점수에서도 표준 점수보다 조금 더 높다라는 거예요. 관습형 역시도 요게 조금 더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공주님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높게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자존감이 높은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 혼자 그렇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흥미는 역량하고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흥미만 그렇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여러분 일반 흥미 유형의 해석이 나오잖아요. 그럼 꼼꼼하게 자기 유형을 읽어보십니다. 물론 연관된 다른 유형을 조금 같이 살펴봐도 좋습니다. 하지만 자기 유형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좀 맞겠다 싶은 곳에서는 밑줄을 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친구는 예술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상상력이 풍부하고 직관적이고 개방적이고 독창적인 유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세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밑줄 이제 필요한 부분만 치면 되는데, 창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데 선호한다. 그러면 요렇게 밑줄을 쳐야겠죠. 그 다음에 디자이너 요런 쪽에 한번 밑줄을 쳐봤습니다. 그런데 이 예술형하고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관습형하고 전혀 다른 상반된 반대의 흥미 유형이어서 저도 조금 놀랐는데요. 예, 관습형이에요. 근데 조금 이해가 됐어요. 나중에 이해가 됐던 게 어리지만 보수적인 거예요. 규칙과 여러분 관습형의 특징을 보면 실용적인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관례나 이런 기존에 해왔던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큰 거죠. 자, 이렇게 바라봤을 때 맞는 활동이 사무직, 종사자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십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제 육각형 도형이 나올 겁니다. 이 도형이 여러분의 흥미가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는지, 어디로 발달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제일 상단에 있는 보시면 영어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리아색이라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부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나와 있을 건데요. 이 흥미 모형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5가지로 제가 한번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5가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어느 흥미 유형의 5가지 유형에 맞는지 한번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가 골고루 나오면서 한 방향에 흥미가 표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예요. 이런 친구분들은 흥미 유형이 잘 발달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의 교육이나 시험이나 훈련을 잘 받아 나가시는다라면 직업에서 만족한 직업학과 이런 부분을 선택해서 진로를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는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가 있으나 이 도표 유형이 적게 나오는 유형이 있어요. 요거 잠시만요. 아주 적게 나오는 요거는 넘어갈게요. 흥미가 없거나 아주 낮은 유형이에요. 요거. 요런 유형은 어떻느냐면 종교 우등생인데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흥미 자체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에만 너무 충실하거나 아니면 또 심리적으로 조금 위축돼 있거나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 앞에 있는 것도 지금 제 도표가 지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흥미가 작으면서 방향이 똑같아요. 흥미가 크면서 한 방향에 있고, 흥미가 작으면서, 이런 방향에 있는 친구들은, 요런, 전체적으로 흥미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 분야에 대한 조금, 작지만 그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탐색을 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면 좋겠다. 요런 부분이었고요. 특정한 흥미 방향이 없는 친구예요. 그래서 낮게 나온 친구들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떠오르는 직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직업 탐색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좀 고치를 같이 병행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강에 나누는 멘탈 강화, 자존감 강화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은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이게 저희 공주님하고 비슷한 유형인데요. 이게 흥미가 전혀 다른 2가지 흥미나 저 3가지 흥미로 막 대각선에 이렇게 갔다 왔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마 어쩌면 청소년들이어서 여러분 더 그럴 수도 있고 성인들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특히 갈등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분야예요. 아까 관습형은 조용하게 차분하게 남들한테 섞이지 않는 부분이고 여기에 어떻습니까? 예술형은 아주 독창적이고 자유롭게 홀로 서는 유형이거든요. 대척점이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이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은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나요? 잘하는 일을 해야 하나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는요. 대체로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척점에 서로 있는 흥미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잘하는 것부터 하는 게
사실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좋아하는 일은 다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좋아하는 일을 이런 친구들이 하게 되면 문제는 이제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는 좋아하는데 사회에서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좋아하는 일조차도 흥미를 잃어버리고 대우를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대척점에 이렇게 있는 친구들은 대각선이에요. 흥미가 요렇게 대각선 리아색이 있는데 R이면 S, I면 E, A면 C에 이렇게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특히 적성 검사를 나중에 한번 보셔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쪽에 부분을 집중하시면 나중에 좋아하는 것이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흥미 유형이 굉장히 큰 유형이에요. 모든 게 흥미가 큰 유형이에요. 이러면 좋을 것 같죠? 이게 과다 선택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되게 긍정적인 친구들이 많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저것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너무 잡다하게 많은 걸 하게 되다 보니까 에너지 손실이 좀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스킨 라빈스 31. 31만 있어도 아이스크림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매번 어떻습니까? 이달의 아이스크림에서 새로운 게 일부러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 팔린 것은 빼고 가장 또 새로운 것들을 넣는 거죠. 그런데 만약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이 한 100개씩 여러분 있다. 그럼 머리가 아프지 않겠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를 초점을 조금 좁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직업 가치관이라든지 내가 진짜 더 좋아하는 게 뭘까라고 일단은 조금 좁혀 나가는 작업을 가지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다 그 밑에 흥미 자신감이 있군요. 보시면 출력한 상태는 칼라에서 좀 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 보시면 원래는 이제 파란색이 이제 자신감이고 연두색이 흥미 쪽인데요. 연두색이 아니라 주홍색인가요? 제가 색감이 영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공주님은 보니까 대체로 자신감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분명히 눈에 보이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보실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낮다라고 해서 여러분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신감만 있는 거예요. 잘하는 건 아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넘어가 보시면 4페이지네요. 그럼 여러분 분야에 여기는 미술, 예술, 미술하고 문학 분야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밑에 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하가 있고, 뭐, 중상, 상, 최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중에서 이제 최상을 이제 체크를 하십니다. 근데 일단 상에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근데 상에 이렇게 농림이 나와 있어요. 곡물 제작, 및 화초 재배 분야에 대한 흥미. 근데 이 분야에 대한 흥미가 높은 친구들은 괜찮은데 이 흥미가 높지 않았는데 상이나 최상으로 나와 있으면 저는 너무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체로 이런 학생들이 자연에 대한 흥미나 어떤 몸을 움직이거나 땀을 흘리는 활동을 선호할 때 이런 흥미가 높다라고 나오니까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진짜 최상에 나온 것들은 이제 별표를 한 번씩 쳐 보십니다. 여기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미술하고 문학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미술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미술 작품으로 나타내는 일에 대한 흥미, 이런 것이 높게 나와 있죠. 그 다음 문학이에요. 사상과 감정을 글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에 대한 흥미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생일 편지를 받았었는데 편지 내용이 진솔하게 이렇게 잘 써 있더라고요. 그림도 이렇게 쓰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언론 판매 분야가 있어요. 탁 언론을 별표 친 거는 저희 공주님은 관심이 없는데 제가 탁 이렇게 친 거예요. 아나운서 되면 좋겠다. 혼자 이렇게 아빠의 사심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다시 모든 문항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강의 끝나고 나서라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마지막 5페이지를 보시면요. 기초 흥미 분야와 직업 및 여러분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고등학교 또는 이제 대학교 갔을 때 전공 선택에 대한 고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해봅니다. 그 중에서 미술 쪽에 이제 좀 높게 나왔어요. 어떤 학과가 있는가 봤더니 뭐 동양학과, 뭐 서양학과 여러 가지가 보이면서 산업 디자인 저는 눈에 들어와서 싹 봤어요. 당연히 우리 공주님은 산업 디자인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이게 여러분 제품 그러니까 여러분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디자인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디자인이라든지 자동차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여러분 상품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노트북 디자인이라든지 기계들 이런 것들 하는 것들 주로 산업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추통 디자인으로 있다가 자동차 디자인으로 바꾼 피터 슈라이어라는 전문 디자이너가 지금 현대기아차 사장으로까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런 디자이너의 역할들 또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문학도 이렇게 체크 한번 이렇게 높게 나와 있어서 봅니다. 그 다음 문학에 보면 높게 나와 있거나 여러분 문항에 맞는 것들을 체크해 보시고 어떤 전공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판매 쪽도 이렇게 한번 보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조금 정보 미디어학과, 방송 영상학과, 그다음 광고 홍보학과 이런 것들이 홍보 전문가나 광고를 하는 쪽도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나름대로 한번 체크를 해보십니다. 자, 이렇게 하셨으면 기본적으로 요 5장 내용은 다 보셨고 여러분이 꼼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제가 안 봤나요? 제가 허당이에요. 일단 여기에 보시면 진로 탐색을 위한 추가 정보가 있네요. 출력한 거에는 없는데 일단 있긴 하네요. 제일 밑에 있네요. 완전 허당이야, 허당. 그러면 여러분이 보면 학교 생활은 만족하고 있는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미술이고 진로 결정 여부는 아직 미결정인데 뭐 그렇게 고민 안 하고 편안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희망하는 직업은 디자이너라고 나와 있는데 채용학과는 제가 퀘스천 마크를 둔 거는 제가 둔 거예요. 체육학과하고 무용학과를 희망한다 이렇게 해서 퀘스천 마크를 했어요. 사실 예고를 조금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 해요. 왜냐면 댄스 동아리에 시험 쳐가지고 들어갔거든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춤도 제대로 못 추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친구들하고 춤도 이렇게 추곤 했었는데요. 오늘 춤추는 게 수업 중에 있다라고 좋아하면서 가더라고요. 체육 무용학과가 있어가지고 있고 아빠는 지금 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있고 있어요. 일단 그래서 제 사심으로 마찬가지로 퀘스천 마크를 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봅니다. 그 다음에 긍정 반응률에서 이제 자신감, 직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100점 만점이 아니어서 낮게 나왔다라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점수가 아니라 점수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퍼센테이지로 보통 이야기해서 점수로 보면 한 80점 정도가 만점이다라고 보면 가까울 것 같아요. 그렇게 바라보시고 크게 개의치 않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응답률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죠? 부모님 의해서 강제로 마구 넘어간 친구들은 긍정 반응률이 아주 낮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딱 한 40, 50% 이상 나오면 괜찮다. 이렇게 봐오시면 되겠습니다.